네, 안녕하세요, 유저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오디오가 안 들어오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진행을 맡게 된 뒤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이한주 선배 그리고 우리 이희령 기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러 나왔죠. 네, 뭐 신종 코로나 오늘 뉴스도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시민들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뭐 2차 전파에 이어서 3차 전파까지 지금 확인이 되면서 더 불안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교수님 이렇게 출연해서도 설명을 했지만 걱정했던 상황이 실현이 된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악은 또 아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어쨌든 관찰하고 감독하고 있던 접촉자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또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조심하는 게 좋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감시자 바운더리 안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일단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거는 누군지도 모를 사람한테서 감염이 돼서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럴 메르스 경우에는 때 그랬죠. 그렇죠. 메르스 때 같은 경우에는 슈퍼 전파자도 나왔고 3차, 4차까지 나오면서 지역사회 내 완전히 퍼졌고 그것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환자가 나왔고 또 사망자도 많이 나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죠. 예. 네. 뭔가 이렇게 바뀌면서 원래 우리 이렇게 좀 가까이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멀어진 것 같은데요. 우리 이희령 기자도 많이 준비를 했다고요. 저는 원래 조소희 기자, 조소희 선배가 이렇게 진행자 역할을 하셨었는데 네. 오늘 휴가를 가셨다고 해서 제가 아. 임시 진행자로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 김백길 선배가 저희 있는데 왜 안 오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희령 기자가 질문하는 역할을 해야 하니 저는 그럼 빠르게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취재를 주말 뉴스 계속 이어갈 예정이고요. 저도 사실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다녀왔는데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주말 중에 보도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빠져보겠습니다. 네. 네. 좋은 뉴스로 나왔어야 됐는데 저희가 일단은 뭐 좀 안 좋은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되는 것 같고 일단 안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상황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민영 앵커랑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사회 내 전파에서 3차 감염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3차 감염자의 의미가 뭐냐면은 현재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긴 하지만 3차 감염자가 나온 것은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첫 번째입니다. 그만큼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이 좀 커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런 만큼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뭐 여러 번 강조를 해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6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3번 확진자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요. 이분이랑 같이 한일관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그때 감염이 됐습니다. 이 감염이 돼서 2차 감염이었는데 이분의 아내와 아들이 오늘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감염자, 2차 감염자, 3차 감염자가 된 거죠. 3차 감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내 전파, 이분들이 그 행선이나 동선에 따라서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 능동감시 대상이 추가적으로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자체도 좀 늘어나고 감시되는 대상, 모니터링 대상도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지역사회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일단 2차 감염자도 한 명이 또 추가로 나오긴 했습니다. 5번 확진자였는데 이분의 친구분께서 2차 감염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3차 감염자가 가족이라고 하던데요. 확인된 신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계가 네, 신원은 아내와 아들입니다. 아내와 아들이어서 그러니까
같은 공간 내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감염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된 거죠. 일단은 이분이 어느 정도 돌아다니고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을 했고 어느 정도 돌아다녔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몇 분 정도 밀접 접촉을 했는지는 지금 최종적으로 파악 중이긴 한데 그래도 좀 나은 것은 같은 공간 내에서 활동했던 분들만 감염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추가적인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능동감시를 통해서 이분과 밀접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열이나 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파악을 해서 차단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7번, 8번 감염자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요.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우한에 있다가 칭다오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신 분인데요. 같은 비행기 같은 날 입국을 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은 8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다 서울에서 머무르다 군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일단 발열 증상이나 오한이 좀 나타나서 내과에 내방을 해가지고 그 검사를 했었는데 1차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1차에서는 음성이 나와서 바로 이제 뭐 또 집으로 가셔가지고 좀 지역사회 활동을 하다가 며칠 있다가 2차 검사를 했는데 그게 오늘이었고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이 나서 일단은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그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왜 2차에서는 양성이 나왔는지는 좀 추가적으로 추적을 좀 해봐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확진하셨던 분께서 지역사회 내를 조금 돌아다녔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은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 검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확실하게 양성, 음성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음성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검사를 해보니 양성일 수도 있다. 예. 지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이 검사법 자체가 네. 기존에는 1차 검사, 2차 검사를 해서 달라졌습니다. PCR 검사라고 해서 이 DNA를 좀 증폭을 해가지고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치를 하는지를 1차 검사, 2차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이 검사법 자체가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바뀐 지 얼마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검사 시간이 기존에는 길면은 이틀까지 걸렸었는데 이것을 4분의 1 정도 단축해서 6시간만 걸리는 걸로 지금 검사법이 모두 바뀌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군산분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긴 한데 앞으로 검사에서는 1차에서 음성 나고 2차에서 양성 나왔다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현재까지 예외적인 경우다. 예외적인 경우긴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만 해도 5명이 확진자가 그렇죠. 나와서 제가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마스크를 끼고 버스를 타고 이제 오는데 네, 오전에 놓고. 속보가 뜬 게 그 7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해서 오늘도 한 명이 확진자가 나오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갑자기 4명이 한꺼번에 나왔다고 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환자 추세 자체가 지금 증가하는 속도 자체가 너무 빠르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단 이게 연상되는 게 2003년의 사스 사태 그리고 2015년 우리 그 메르스 사태를 메르스.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좀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사스 때 200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2003년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아, 그런가요? 그래서 뉴스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냥 네네네. 매우 무서운 병이다. 그리고 저 친구들 사이에서 김치를 먹으면 예방이 된다. 막 네네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이야기가 네, 있었죠. 네, 심각했었는데 실제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네, 보면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002년 11월부터 이게 처음에 이제 파악이 2002년 11월에 파악이 된 게 아닙니다. 중국 쪽에서 정보 통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WHO에서 파악을 한 거는 2003년 3월에나 돼서 파악이 됐거든요. 그 사이 환자가 확산되면서 최종적으로 이 8,098명이라고 하는데 8,273명이 최종적으로 확진이 됐고 사망자는 77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대부분 이제 확산이 됐고 그게 35개, 37개 국가로 퍼졌는데요. 사망률, 치사율을 보면 9.6%입니다. 9.6%라는 치사율이 얼마나 높으냐면은 우리가 독감이나 인플루엔자가 걸렸을 때 치사율 자체가 0.2% 내외거든요. 네. 10명 중에 이 병에 걸리면 10명 중에 1명이 죽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작은 회사 한 팀에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그렇죠. 그만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치사율 자체가 이렇게 높은 질병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스와 친척입니다. 사스와 동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이라는 게 사스가 중증 호흡기 질환이거든요. 중증 호흡기 질환. 네. 이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전파돼서 내려와서 나온 건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와 동일한 유전자 자체를 79.5%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침투하는 방법이라든가 유전자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침투하는 방식 자체도 유사하다고 최근 논문에 밝혀졌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스, 변종 사스 또는 그 새로운 사스라고 하는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사스의 감염자 숫자를 어제자로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9,812명. 이거는 오늘 오전 9시 집계인데요. 일단은 내일이 넘어가면 10,000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일단 하루에 1,000명 이상씩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치사율 자체가 지금 사망자 자체는 213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2%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게 아닙니다. 최종적인 사망률 자체는 보다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 병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좀 깨닫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뭐 일단은 2차 감염, 2차 전파, 3차 전파가 있는데 더 이상의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개인위생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기침 예절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던가 그런 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통계를 정리할 때 치사율이 2%대 추정이라고 쓴 게 사실 치사율이 완전히 그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지금. 그렇죠.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 환자 숫자도 늘고 있고 사망자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 사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완료가 된 다음에 파악을 한 치사율이 9.6%이고요. 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사스 같은 경우도 초기 치사율 자체는 2%대, 3%대였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9.6%로 나온 거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스보다는 일단 좀 약하다고는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RNA 구조, DNA 구조가 아닌 RNA, 리보핵산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체 내에 들어와서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기존의 다른 DNA 바이러스보다 1000배나 더 높습니다. 계속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치사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성을 좀 지켜봐야 되는 차원인 건 맞습니다. 네, 여기 질문을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달아주고 계신데요. 제갈량님께서 코로나 변종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방금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사에 있어서 등장한 그 시점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것만 80년 정도인데요. 초기에는 동물에서만 나타나던 바이러스였습니다. 닭이나 박쥐, 뱀, 그리고 뭐 쥐, 돼지 정도에서 나타났는데 이게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져 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과정 중에서 돌연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RNA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워낙 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에게 오면서 돌연변이를 일으켰는데 그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2003년 사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메르스 사태였습니다. 사스 사태 때는 박쥐가 매개체가 처음 돼서 사양 고양이로 옮겨져서 사람으로 들어왔고 메르스 사태 때는 박쥐에서 낙타를 거쳐 사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박쥐인 거는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거의 90% 이상 박쥐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인 게 확인이 됐는데 중간 매개체가 지금 뭐 사양 고양이냐, 뱀이냐, 아니면 박쥐에서 다이렉트로 왔느냐 이런 거는 지금 좀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제일 먼저 출처는 박쥐였다는 게 확인이 됐지만 중간에 이걸 네. 한번 가지고 있었던 중간 숙주가 누구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과 반응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현주 기자님, 저번 사스와 코로나 그래프 분석 리포트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네네. 그 감사합니다. 한탐정님께서 네, 질문 하겠습니다. 올려주시고요. 그 코로나 뜻이 궁금해요. 그게 뭐죠? 코로나? 토이님께서 코로나가 코로나 하는데 뭐 코로 감염된다는 뜻인가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많은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코로나 맥주에서 온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런 건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생김새에서 나온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둥근 원형에서 뿔처럼 된 게 이렇게 좀 뾰족뾰족 튀어나왔는데 코로나라는 뜻이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태양에 이제 그 열 분출을 할 때 나오는 이 뿜어져 나오는 화염이나 화염, 네, 네.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좀 왕관 모양이라서 코로나라는 뜻을 달렸는데 그 이 바이러스가 태양에서 그 보이는 모습과 그 왕관에서 보이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처음 명명이 됐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이 흐름에 맞는 질문들은 소개를 해드리고 또 같이 답변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네. 하고요. 아, 또, 네. 예, 제가 처음 들어올 때 그 최근에 그 무증상 전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처음엔 중국 쪽에서 이 잠복기 전파가 아닌 무증상 전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잠복기가 지난 이후에 확진이 됐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게서 전파, 감염이 가능하다라고 중국 쪽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WHO에서 중국 쪽에서 말한 잠복기 전파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큰 혼란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현재까지 잠복기 전파 또 무증상 전파, 무증상 감염, 무증상 전파라는 개념 자체는 네.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증상 전파, 무증상 감염 전파, 그다음에 잠복기 전파 둘 다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잠복기 전파라는 거는 기존의 잠복기 전파라는 거는 메르스 때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잠복기 내에서 이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었는데 그 예가 극히 드물고요. 이게 그 좀 과도한 그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했는데 전파될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에서 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국내 그 감염내과 전문의들 분들을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극히 드물다.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잠복기 내에서 이제 발현이 돼서 기침을 하거나 발열이 생길 때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지 무증상에서는 무증상 확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 극히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사례는 0.000 그 이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중국 쪽에서 이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 이렇게 무증상 전파가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어떤 분께서는 이게 중국에서는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하루에 1000명 이상 이제 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심각합니다. 이런 거가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막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증상 전파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디까지나 확인이 돼야 되는 차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증상 전파라는 것 자체는 극히 드문 만큼 과도한 우려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뜻에서 지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계속 잠복기라든지 아니 무증상이라든지 용어도 혼용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정말 위험한 거 아닌가. 왜냐면 저도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랑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증상만 없는데 감염이 된 사람이라면 감염이 충분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중국 교민들,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분산 수용하는 아산과 진천에서 초기에는 이 주민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네. 너무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좀 괴담이라든가 그 잘못된 전염 방식, 뭐 공기 중으로 옮아간다, 그 뭐 근처 몇 미터만 있어도 옮는다, 눈만 마주쳐도 옮는다, 이런 잘못된 상식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그 괴담 자체를 너무 좀 많이 퍼지다 보니까 좀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또 이번에 이제 그 분들이 오셨는데 아산 분들께서 이제 그 응원의 메시지를 좀 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준비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장관의 옷도 막 찢어지려고 그렇죠. 하고 계란도 맞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최근에 소셜미디어라든지 온라인 카페에 보면 이렇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그 위얼 아산 이렇게 구호를 적어서
우리는 환영한다. 교민들 와서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쉬다가 가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를 그렇죠. 올려주고 계세요. 사진이랑 함께. 우리 국민입니다. 교민들 우리 국민이고 그분들께서 중국 내에 있으면서 과도한 불안이나 아니면 그 질병에 감염될 거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모셔오는 건데 관용과 배려 자체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전세기가 뜨긴 했는데 이분들께서 그 단톡방을 통해서 1차에 오시는 분, 2차에 오시는 분을 나눴었는데 그거에서도 그 교민들 사이에서는 1차에 오시는 분들은 그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먼저 좀 그분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2차로 오시는 분들은 또 좀 성인 남성 좀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 배려를 해서 양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자체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먼저 나가야겠다,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라고 맞아요. 할 수 있는데 배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좀 응원을 해드리고 어서 이제 고국에 오셨으니까 좀 그 병이 잦아들 때까지 좀 쉬실 수 있고 안정을 취하실 수 있도록 좀 응원을 해야 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한 불안이나 우려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좀먹는 거거든요. 그러한 과도한 불안이나 우려는 하실 필요 없이 우리 질병본부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환자들이 많이 퍼지고 그리고 또 방역망 자체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감시 대상 중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2차 감염, 3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시 대상 중에서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과도한 우려를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마스크 쓰고 하고 다니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이고요. 못 막을 질병은 아닙니다. 정말 이게 괴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정체가 드러나고 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 백신이라든가 예방 그리고 치료제 개발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너무 과도한 우려는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고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너무 괴담처럼 공포를 조장하면 정말 아픈 분들이 숨길 수도 있고 그래서 방역망에 오히려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고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질문들을 네네.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저희 준비한 것 중에 겹치는 질문이 있어서요. 네네네. 세계 지금 현황을 궁금해하시는 네.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네, 이게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된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진자 지금 9,800명이고 10,000명 돌파가 확실시 됩니다. 일단은 사스 같은 경우는 37개국에 퍼졌었는데 현재까지 그 확인된 국가는 22개국인데 이게 좀 업데이트가 늦었는데 영국에서도 지금 추가로 확진이 나왔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나왔고 현재까지 대륙으로만 봤을 때는 이 남미 대륙을 뺀 모든 대륙 내에 지금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내에서는 2차, 3차, 4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그 대륙 내에서 2차 감염 외에는 추가적인 3차 감염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차 감염이 나오긴 했지만 그 감시 대상에서 나왔고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추가된 나라가 몇 개 있고 세계로 번지긴 했지만 사스만큼은 아직은 아닌 네네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세계 현황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질문 한번 같이 골라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해주신 그 코로나였네. 이 코로나가 네네. 그 코로나였다. 네. 천천히 한번 보시고 기르던 애완견이 있는데 그 개도 감염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에서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고양이에서도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 너무 과도한 우려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주변에서도 걱정 많이 하고 심지어 마스크 낀 강아지 사진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근데 인수공통 아직까지는- 감염병이긴 하지만 개나 고양이에 있어서는 확인된 바 없고 그러니까 기존에 기르던 고양이, 집안에서 기르던 고양이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사양 고양이, 1차 사스의 매개체가 된 사양 고양이는 야생 고양이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저희가 또 여러분 올려주신 게 손만 잘 씻으면 되나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예방법은 뭘까요? 지금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올려주고 계신데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또 판넬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네. 그 공신력 있는 질병관리본부 네, 자료를 맞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 위생이 왜 중요하냐면 감염병, 이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뭐 사스도 메르스도 해당됩니다. 뭐 파생풍, 뭐 다른 모든 신종 플루, 감기 모든 감염병이 해당이 되는데 개인 위생, 손 철저히 씻고 그리고 마스크만 잘 하고 다니면은 감염병의 90% 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90%라는 게 마스크를 좀 잘못 쓰거나 손을 좀 덜 씻거나 했을 때 나타나는 거지 제대로만 씻으면 99% 이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 씻기를 하실 때 이게 잘 나왔는데 그냥 대충 씻는 게 아니라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깨끗한 흐르는 물에 씻으면은 대부분의 세균 자체가 떨어져 나가고요. 마스크는 여러 종류가 있긴 한데 그 등급 자체가 있습니다. 등급 자체가 있는데 그 95 이상을 쓰시면은 모든 세균 95% 이상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숫자가 붙은 게 세균을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온 건데 높은 등급이면 높은 등급일수록 좋습니다. 다만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높은 등급을 쓰시게 되면은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마스크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침할 때도 그쵸. 그 손으로 기침 가리면 예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으로 네네. 가리면 저한테 있던 바이러스가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고. 손으로 하게 되면은 그 손으로 다른 물건을 짚거나 아니면 뭐 눈을 만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네. 드렸던 거고요. 마스크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마스크 쓰시고 손 씻기를 철저하게 하시면은 대부분의 감염병 99%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마스크 오늘 쓰고 나온 걸 직접 들고 나왔는데요. KF80이라고 해가지고 좀 낮은 숫자인데 이게 숨쉬기는 좀 편하고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낮은 등급이어도. 제가 또 마스크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뜻 지금 떠오른 게 있는데 렌신 논문에 최근째 올라온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광저우에서 우한에 들렸다가 광저우로 돌아온 뒤 일가족이 집단 감염이 된 사례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안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살 어린이였는데 그 어린이가 여행 기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는데 그 유일한 어린이만 변수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병에 확진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마스크가 중요한 겁니다. 뿌듯합니다. 네. 잘 하고 다니셔야 네. 됩니다. 정말입니다. 손 씻기 30초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30초 얼마나 길지 이거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체 얼마나 씻어야지 되는 건지. 제가 나비야 노래 여러 가지 노래를 한번 네네. 궁리를 해보다가 나비야 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씻으면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26에서 28초 사이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부르시면서 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네, 뭐 나비야도 네. 그렇고 뭐 본인이 네,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노래, 뭐 BTS 노래, 뭐 그럼요. 네. 근데 손 씻기 자체가 이렇게 손 씻고 손 긁고 사이 깍지 끼고 바깥쪽 하고 하면은 30초가 오히려 금방. 짧을 수 있습니다. 네. 깨끗이 씻어 보시면은 30초 전혀 긴 시간 아니니까요. 조금만 공들여 씻으시고 뭐 마스크 쓰시고 하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과도한 우려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온 환자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감시 대상, 모니터링 대상에 있던 환자입니다. 이게 감기처럼 여기저기 퍼져 있는 상황 아닙니다. 네.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손 씻기만 철저히 하시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정화님께서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지혜롭게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라고 거의 저희가 해야 할 마무리 네네. 좋은 멘트를 말씀 대신 너무 해주셨어요. 잘해주셨네요. 네. 네.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손 대면 안 된다고도 얘기를 해주시고. 네. 네. 저희가 지금 컵 하나를 들고 있는데요. 이게 JTBC 소셜 라이브 로고가 박힌, 저도 갖고 싶은, 어떠세요? 네. 네. 오늘 선배 옷과도 잘 어울리는 컵인데, 네. 이게 소셜 라이브에서만 드릴 수 있는 컵이면 저도 못 사고요. 한정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리미티드 에디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니까 저희 감사한 마음으로 2분 정도 댓글 써주신 분들 선정하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 각각 한 분씩 고르시죠. 먼저 고르시죠. 어, 뭐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네. 해주셨는데 다 드리면 안 되나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저였으면 네. 다 아, 드리는데, 그렇군요. 네.
이것도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워낙 바쁘셔가지고 예. 네. 개인적으로 카톡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좋을까요? 네,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질문이 기억에 남는데 네네네. 코로나가 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저희가 네. 일상적으로 쓰고 보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신종 코로나. 근데 네네네. 정작 그게 어떻게 생겼고 왜 생긴 건지를 얘기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네, 코로나 뜻이 토이님이네요. 궁금하다고 얘기해 주신 네. 토이님을 네네. 저는 뽑겠습니다. 네네네.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러스 생김새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맥주 아닙니다. 네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이 좋겠냐? 네, 요기조기님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해야 되는 말씀. 지금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방만 하면은 막을 수 있습니다. 못 막을 질병 아닙니다. 네, 요기조기님.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요기조기님과 토이님 저희가 두 분 선정했는데요. 두 분 신상 정보를 자막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저희가 잘 연락해 보내드릴 주시면은 테니까요. 저희가 잘 포장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네, 다음번에도 고맙고요. 좀 참여하시면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 물량 늘리도록 제가 한번 푸시를 넣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네.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저희 기자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뭐 부족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르스 때도 취재를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달 반인가가 토요일, 일요일이 없긴 했어요. 이번 경우에도 똑같은 사태가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좀 두렵긴 하지만 저희는 뭐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또 그만큼 시민분들께서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정말로 확인된 사실만, 팩트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